안녕하십니까. 화이팅 방송의 문종호입니다. 저는 84년도에 그 경찰고시 합격을 해서 1년 동안 이제 연수를 받습니다. 받고 난 뒤에 85년도에 부산 그 남부경찰서에 첫 발령을 받고 외근계장이라든지 또 형사 반장, 오반장도 하고 또 5번 파출소 1파출소장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경찰 간부들은 일단 첫 발령을 받으면은 3년 동안의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그 각 부서를 각 보직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면은 간부는 각 요소들마다 그런 어떤 지휘 능력, 그 부서별로 뭘 능력, 그 어떤 현장에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이 사람 실무자가 아니니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렇게 나오고 난 뒤에 3년 후에는 자기 보직을 이제 곧 찾아 나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사를 한다든지 뭐 형사를 한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보안, 그 당시 방범이 그 당시 보안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방범, 또 지금 얘기하는 보안과가 또 있어요. 그 대공과, 옛날에 대공과 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각 기능별로 이제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 전에 어떤 하나의 그 능력, 지휘 능력이라든가 부서별로의 어떤 능력, 종합적인 능력을 기록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죠. 저는 이제 뭐 사회경험을 전혀 없이 바로 대학 1학년 때 그 합격을 해가지고 왔으니까 뭐 원칙대로 이제 보는 거, 어떤 그런 저기를 원칙주의자였죠 보면은.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돈에 관해서 뭐 금전 이런 것들을 그걸 받는다든지 뒷돈을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러냐면 그게 아버지 영향도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가 그 아주 공주분이고 유교의 본향이 아니겠습니까? 성리학이나 이런 거 기본적인 것은 청렴의 기준이에요. 돈 같은 걸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딱 그런 사상을 갖고 앉아가지고 그게 선배 기다 해서 막 갈 때마다 그걸 강조했었고 그래서 상당히 참 저런 사람들은 괴로웠는데 그러지 않아도 뭐 그 누구 이렇게 꽁돈을 받아 쓰기 힘든 제 스타일이 성격이 그런 데다가 자꾸 그러니까 사실 겁이 많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내려올 때도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 보면은 이제 그 유관단체든 뭐 이런 데서 야외 같은 데 이럴 때 가고 그러면 후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것이 뭐 공무원 사회에 관행처럼 그렇게 해서 뭐 놀러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다 묻혀서 가니까 아무 그건 없었는데 제일 이제 고비가 무슨 고비냐, 명절 때 되면 말이죠. 제가 4월 1일 인간이 됐으니까 추석 때가 됐죠. 추석 때 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용돈을 쓰라고 이렇게 직원들이 간부들한테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그게 뭐 어떤 그 원인인지 모르는데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뭘 주더라고.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낯설고 참 뭐 이렇게 서울자 와서 이렇게 찔러주고 가는데 되게 그게 불편하고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이래 아주 그 어색한 그걸 태도를 취하고 이렇게 많이 당국 그렇게 몇 년 한참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히려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젊은 저 간부가 원칙대로 너무 하고 하니까 참 불편하다. 서로 뭐 그 당시엔 다 그렇게 받아서 그 어떤 성의로 하는 거 다른 의미도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민감하게 저렇게 하니까 분위기를 자친다. 이렇게 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참 괴롭더라고요, 심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그래 이제 몇 군데 부서를 그렇게 했죠. 이제 몇 초를 지나면서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하루는 그 친한 선배가 부르더라고요. 딱 부르더니 여러 가지 설명을 쭉 하면서 그래
이런 공직 사회라는 것이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된다. 예? 그 사람이라는 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뭐 고지고대로 이게 아니지 않는가. 그래 저 명절 때 같으면 떡값을 갖다 주는데 그걸 안 받는다고 직원들이 불편해하면서 뒷얘기를 자꾸 하더라. 그러면서 꺼려하고 뭐 좋지 않은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생각해봐라. 그거를 조금 너무 단편적으로 이렇게 받는다고만 생각해서는 좀 1차원적인 거 아닌가. 2, 3차원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 뭐 당신 돈도 이렇게 많지도 아니고 한데 받았다 이거지. 성이니까 받았다 이거지.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며칠 있다 가든지 자연스럽게 그 밥을 사준다든지 뭐 또 아니면 집에 갈 때 뭐 케이크 뭐를 사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그 준 사람도 손이 안 부끄러워서 좋을 거고 당신도 또 뭐 그거 가지고 당신 쓴 게 아니고 그 다 이렇게 줬으니까 서로 간에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지혜가 필요한 사회지. 무조건 뭐 안 받는다고 뭐 이렇게 되면은 참 이 융화된 데도 어렵고 그것이 다 지혜는 아니지 않나. 이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그게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해가 빨리 되고 선배님 참 고맙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었구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받아서 편하게 무슨 밥도 사주고 뭐 그 직원들도 되게 좋아하죠. 이제 밥도 얻어먹지 또 그것도 자기가 그 당시에 1980년대 중반이니까 그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 게 이제 어떤 그 공무원도 월급이 좋고 하니까 그런 그 명절 때 같으면은 조금씩 뭐 이렇게 쓰라고 주고 뭐 이런 게 그런 관례에 있었는 것 같아요. 시대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이렇게 지내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것도 그렇고 유관단체든 뭐 이런 보면은 저녁 그 식사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잘 대접을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관련 업체든 뭐든 유관단체든 이런 그렇게 얻어먹을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뭐 잘 먹긴 잘 먹었는데 이제 그게 자꾸 이제 할수록 뭐 마음이 좀 닿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1대1 정도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 자기가 그 소고기 사주고 그랬으면 제가 뭐 어디 가서 보리밥이라든지 할 때 아이 뭐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 뭐 맨날 보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랬다 보니까 참 불편한 마음이 많이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 마음의 빛을 좀 덜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봤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사시나 이런데 하려고 하다가 오니까 뭐 이게 지금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내 사표를 넣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막 또 그 시위 진압 집회 시위 이런 게 막 너무 많고 그 맨날 바깥에 나가서 길가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뭐 도시락 까먹고 앉아가지고 이랬었지. 또 여기 뭐 직원들은 젊은 애가 와가지고 뭐 뭐 어쩌고저쩌고 했으면서 수덕거리지 불편해가지고 늘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스님들이나 예술하는 분들 이런 분들 뭐 그런 분들하고 많이 교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런 사람은 순수하고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하다가 생각하는 게 이거 이 좀 이 가슴에 있는 마음의 빛을 좀 덜어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방법을 찾아낸 것이 그 전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 콜라보 작업을 해서 뭔가 조금 이렇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일까 해본 생각에 이제 아이들 낸 것이 이 연합장을 보내자. 그 당시에는 이제 연합장을 그냥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 무조건 잔뜩 사가지고 보내고 막 이렇게 할 때예요. 이렇게 보낼 게 아니고 그건 뭐 사서 보내니까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직접 고급스럽게 만들어. 그때 당시 동양화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 돼가지고 그게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목판에다가 이제 그 판화를 찍어가지고
이중섭 씨나 이중섭 작가 이런 분들이가 보면 조그만 데다 은박지단을 한 것처럼 그건 판화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고 뭐 그 저 판화가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보내면 좋겠다. 근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판화를 만들려고 해서 하려고 첫 번째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럼 어떤 기준 어떤 걸 가지고 내가 뭐 돈이 있어서 그걸 갚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덜어내고 그 사람한테도 그게 가서 어떤 그 참 좋은 거 받았다라는 느낌이 내 마음에 전달될 수 있을까? 기준이 첫 번째는 그래도 정성이 많이 들어갈 것. 정성이 많이 들어갈 것.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좀 있도록 할 것. 또 그 받은 사람이 품위를 느낄 수 있도록 품격을 느껴서 이 사람 좀 다르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그런 가치를 지닌 것일 것. 뭐 이런 거 그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보니까 뭐냐 아까 판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판화는 첫 번째 공정을 보십시다. 아까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일단 판화를 파야 되잖아요. 근데 판화는 제가 그때 그 파는 게 아니고 전문 작가한테 그냥 그분이 뭐 입선도 하고 상당했던 환웅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한테 이제 부탁을 했죠. 환웅 선생님 제가 이렇게 기획을 하는데 일단은 이걸 좀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흔쾌히 말씀하셔가 좋은 작업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 주시고 그럼 이제 그거를 파가지고 갖고 오지 않습니까? 갖고 오면은 이제 보세요. 그걸 갖고 오면은 그때 살 때 뭘 사냐면은 한지를 또 사야 돼. 그걸 이제 찍을 거 한지 사죠. 그 다음에 먹물이 있어야 돼. 먹물하고 그 다음에 이게 판화를 찍어야 되니까 묻는 솔이나 이런 도구들이 있어야 돼. 그때는 속을 안 하고 탁본 뜨듯이 처음에는 이걸 막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처음엔 참 목판을 안 하고 석고판으로 했었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저기는 그 뒤부터 이제 제가 안대가 나무 목판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갖고 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이쪽에 연화장에는 요런 거는 낙관이 필요합니다. 두인 또 맨 밑에 낙관 해가지고 또 이름하고 해가 딱 요거를 이제 두인하고 그거하고 다 낙관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갖고 오면은 일단은 종이를 다 또 잘라야 돼요. 크기에 맞게끔 이게 원래 전지를 사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반지를 사든지 그게 이제 그 부산 데파트 가면은 그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필방 같은 데 가가지고 다 사갖고 오죠. 그러면 이제 그걸 잘라가지고 또 제본을 딱 해서 맞게끔 크기에 예를 들어서 한 전지를 하면은 8장 정도 나올 때 이렇게 잘랐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다 해놓고 이제 먹물을 칠하고 그 다음에 그 판에 올려서 딱 또 문질러가지고 탁 이걸 떠내죠. 떠놓고 다 됐습니다. 되면은 이제 위에 두인 찍고 그 다음에 낙관하고 뭐 다 또 찍어야 돼. 밑에 이름하고 다 찍고 그 다음에 다 찍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내려고 그러면은 또 다 접어야 되잖아요. 또 접어가지고 또 봉투를 또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봉투도 또 다 하나씩 써가지고 딱 집어넣고 붙이고 그또 우표 붙여서 유치원에 갖다 줘야 되죠. 그 공정이 한 10몇 가 공정이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고 나면은 비용도 제법 들었죠. 보내고 나면은 받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뭐 이런 연화장 처음 봤다고. 그래서 연화장을 뭐 보통 오면은 갖다 그냥 버리던 내팽개쳐 놓잖아요. 제 거는 다 오면은 그 당시에는 이 유리판에서 이렇게 저희가 유리판에 다 이렇게 놓더라고요. 버리질 않고 유리창에다 밑에다 끼워놔가지고 감상한다고 장식으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저를 이제 만나면 지금도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은 완전 왕회장들 이런 분들이죠. 제가 일찍 시작했으니까 그 당시에 기관장들이나 뭐 유관단체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니까 50 전후나 이런 총무가 한 40대 중반 50이 됐으니까 벌써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그분 왕회장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 기억할 때 지금도 만나면은 예술적인 이 경찰 간부 연하장 그때 잘 받았다 이 얘기가 아직도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효과를 봤는데 아까 말씀 들어볼 때 이제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여기에 목판을 한번 갖고 왔는데 제가 이 후반에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다 이곡판으로 판 거거든요. 이렇게가. 그래서 위에 이거는 이것도 또 이걸 판 걸 또한 보여드릴게요. 이걸 해가지고 판 게 이겁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까 그 판 게 이거 이게 연합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밑에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건 해고, 구름, 바다에 학이 날아가는 이런 의미. 그다음 여기 두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두인, 요 두인 보이시죠? 요 두인 여기 있고요. 그다음 밑에도 보면 또 여기에 낙관이 또 이렇게 있어요. 이거 낙관. 그래요. 제 사인이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이렇게 또 접어요. 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봉투에 탁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이거를 받으면 이거를 다 책상 위에 넣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성공했어요. 예술적이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또 좋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고 전화 오고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있던 얻어먹었다는 그런 기분이 싹 빠지잖아요. 그래서 빚을 다 갚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0여 년 정도 이상 했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석고판 그거는 아마 어디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그 뒤부터 목판은 아까워가지고 다 모아놨죠. 그래가 지금 밑에는 이사 다니면서 없어지고 뭐 이삿짐들이 뭐 째려가고 그랬더라고요. 녀석들이. 그렇게 하고선 나머지는 지금 다 묶어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냥 갖고만 해가지고 하도록. 처음에는 그냥 했는데 나중에는 이걸 작품으로 쓰려고 여기다 해가 이거 만약 여기다 고리 딱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걸어도 작품이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만들어서 이게 사실은 제 보물입니다. 의미가 상당히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제 어떤 제 철학을 또 관철시켰던 부분이고 다른 사람은 흉내도 못 내는 거죠. 뭐 경찰 간부들 보면 좋아가지고 막 해쌌고 막 이럴 때 저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지혜롭게 나름대로 대응해왔고 그 기조는 제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또 뭐 제가 객지에서 뭐 지원하기는 전혀 없는 데 상황에서 부산이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 해양성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확 달아오는 것도 있고 뭘 있으면은 이 투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여기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역대에 여기에 거쳐 갔던 사람들이 당한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철저하게 대비를 했죠. 언젠가는 한번 이런 이걸 풍파를 한번 겪을 수도 있다. 객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철저히 준비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허사했죠. 뭐 해봤자 그 결과를 제가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날한테 상처도 있고 했었는데 어쨌든 저의 여태까지의 그런 이런 문제들 처음에 고민했던 그런 문제들 이 소위 떡값에 가는 문제들은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서 사실은 나름대로의 처신을 해왔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문용호답다. 또 저는 이런 예술 같은 걸 좋아하니까 그다음에 그것도 남아있고 또 환영 선생님도 또 저 같이 작업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되게 기뻐하셨어요. 되게 좋고 이게 상당히 작품보다는 비쌀 건데 제 사정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뭐 용돈 정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인생 초반전에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 고맙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제가 마치고 난 뒤에도 벌써 공직에 자식들한테 떳떳하고 또 이 얘기할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또 여러분들 방송 들으면은 야 좀 색다르다 하는 느낌이 아마 선선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후반전은 그런 기조를 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건강도 찾고 했으니까 인생 후반전을 잘 끌어나갈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해서 상당히 호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독이 지금 한 6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시려고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이걸 조금 권장을 해서 옆에 사람들도 좀 퍼나르려고 해서 그걸 해가지고 뭐 조금 뭐 몇천 명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화이팅 방송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